저번에 올린 이야기가 반응이 엄청 뜨겁더라. 우선 너희가 질문한 것들에 대해 대답을 좀 해줄게. 첫째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지만 난 절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만큼 그런 수상한 실종 사건들이 실제로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지. 사실 내가 직접 겪은 그런 기묘한 실종 사건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야. 하지만 가능하면 전부 이야기하도록 노력해볼게. 그리고 그 계단에 대한 얘기도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걸 봤다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을 줄은 몰랐어. 계단들은 정말 다양한 모양과 크기, 그리고 제각각의 상태로 나타나고 있더라고. 어떤 것들은 완전히 황폐화된 채 낡아 빠진 모양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완전히 새 것 같은 모양인가 봐. 내가 본 것 중에 하나는 등대에서 가져온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 금속으로 된 나선형의 계단이었지. 만들어진 지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 어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계단은 결코 하늘 위로 무한하게 뻗어 있지는 않아. 그리고 사람의 시야를 벗어날 정도로 높이 솟아있지도 않지. 내가 전에 말했듯이 그냥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계단 중 하나를 그대로 잘라 누군가 숲 한가운데 가져다 놓았다고 상상하면 될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얼굴 없는 남자를 봤던 샘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더군. 너희 한번 주먹을 쥐고 손등을 봐줄래? 아니면 손을 펴고 손바닥을 보던가. 사람의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런 평평한 살가죽만 있었다는 거야. 물론 샘의 이야기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조금 흥분되고 지친 상태였지만 결코 미친 사람은 아니었단 점이야. 좋아,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을 좀 해줄게. 본부로 들어오는 연락 중 반 정도는 그냥 평범한 구조 요청이야. 발을 헛디뎌서 접질른 사람의 전화라던가, 아니면 모닥불에 화상을 입은 사람들의 전화도 있지. 작은 동물이나 벌레에 물린 사람들의 전화도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그런 평범한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반은 모두 사라진 사람에 대한 실종 신고지. 우리 팀은 제법 유능해. 우리에게는 실종자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많은 베테랑 대원들이 있지. 하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종자의 흔적을 전혀 추적할 수 없을 때 굉장한 좌절감을 맛보기도 해. 또 하나,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는 우리가 실종자의 흔적을 찾았더라도 그 흔적이 우리를 실종자로 데려가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의문과 더 많은 혼란으로 인도하는 경우야. 한 번은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 하이킹을 나온 일이 있었어. 아주 잘 정비된 도로를 따라서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그런 코스였지. 그런데 할아버지 아내분께서 우리 쪽에 연락을 해오셨어. 할아버지가 돌아올 시간이 한참이나 넘었는데도 집에 오지 않았다는 거야. 할아버진 평소에 간질 발작 질환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아내분의 걱정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지.
우리는 곧바로 출동했어. 누군가 실종되었다면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었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탐색 작전을 실시했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베테랑 중 한 명이 그 할아버지가 길에서 벗어난 흔적을 발견했어. 우리는 부채꼴로 진영을 만들어 수색을 계속했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을 확보해가면서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무전기에서 수색 중인 모든 대원들에게 복귀 명령이 떨어졌어. 본부와 멀지 않은 곳에 한 지점으로 모이라는 그런 연락이었지. 우리는 의아해하면서도 명령에 따라서 그 지점으로 이동했어. 보통 그런 긴급 복귀 명령은 누군가 실종자를 찾았는데 심하게 부상당한 상황이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내려지곤 했지.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했어. 땅에서 적어도 30피트는 떨어진 위쪽에 등산용 스틱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것이 보였지. 그 누구라도 그렇게 높은 곳까지 스틱을 던지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어. 하지만 그 스틱 외에는 할아버지의 다른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지. 그래서 우리는 나무 위쪽을 향해 할아버지의 이름을 외쳐보았어. 하지만 그 어떤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지. 우리는 잠시 머리를 극적이고 있다가 다시 아까의 대형을 갖춰 광범위 수색을 펼치기 시작했어.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지. 밤이 깊어지기 전에 개를 대동하여 탐색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개들은 계속 우리를 그 문제의 나무 아래로 데려갈 뿐이었어. 사다리까지 동원하여 나무 위를 샅샅이 뒤져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수색 작전은 그렇게 종료되었지. 할아버지의 아내는 거의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우리에게 전화를 했어. 혹시라도 새로운 흔적이 발견되었는지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지. 왜 이 사건이 이렇게 내 기억에 강렬하게 남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마도 그 묘한 의문들 때문이겠지. 대체 왜 그 등산용 스틱이 나무에 걸려 있었는가? 누군가 그 할아버지를 살해하고 무슨 트로피처럼 그것을 거기에 걸어놓은 걸까? 우리는 그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근무 시간이 끝나고 교대할 때가 된 후에도 자진해서 계속 수색을 펼쳤던 대원들이 꽤나 많았지. 하지만 우린 결국 그를 찾지 못했어. 아직까지도 대원들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 제법 침울한 분위기가 맴돌곤 해.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야. 실종자가 아이였던 경우지. 아이가 실종된 경우에 우리는 대개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간절히 빌곤 하지. 아이의 경우 성인보다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훨씬 더 약하기 때문이야.
물론 아이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실제로 그런 사건을 목격했을 때 그때의 일이야. 한 어머니와 그녀의 세 자녀가 소풍을 나왔어. 그들이 있던 공원에는 작은 호수가 하나 있었지. 아이 중 한 명은 6살, 또 한 명은 5살, 그리고 나머지 한 아이는 3살이었어. 소풍이 끝나고 그녀는 주변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챙겨 차를 주차해둔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우선 정보를 좀 주자면 문제의 그 호수는 주차장에서 2마일 정도만 걸어가면 다다를 수 있는 곳이었지. 주차장으로 가는 길은 무슨 밀림 같은 곳도 아니고 아주 잘 닦여진 인도가 직선으로 놓여 있는 곳이었어. 주차장과 호수는 그렇게 가까운 곳에 말끔한 길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지. 그 사이에서 길을 잃는 것은 일부러 길을 벗어나 숲 언저리로 진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지. 그래서 우리는 잠시 동안이나 그 엄마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 그 아이가 실제로 있었는가에 대해 말이야. 하지만 그녀는 말 그대로 걱정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걱정과 염려를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몇 주에 걸쳐 찾아다녔지. 구조대원이 아닌 지역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도움도 있었어. 하지만 결국 수색은 실패로 끝났지.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단서를 찾아보겠다고 아이의 어머니에게 약속했어.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주민에게서 무전을 하나 받게 되었지. 사라진 아이의 시체를 찾았는데 수습하려면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이야. 그는 우리에게 시체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우린 그 위치를 듣고 입을 다물 수 없었어. 아이가 사라진 곳에서 15마일이나 떨어진 장소였거든. 나는 그 아이가 어떻게 그 장소에 가 있는 건지 파악해보려고 시도했어. 하지만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지. 아이를 발견한 주민은 사람들이 도저히 가보지 않았을 만한 곳, 그런 곳 위주로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대. 그래서 그 녹달한 바위산을 올라가던 중이었고, 결국 반쯤 올라갔을 때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지. 바로 바위 틈 사이에 낀 채 누워있는 시체였어. 주민은 실종된 아이의 인상착의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이가 바로 사라진 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지. 그는 곧장 우리 쪽에 연락을 해왔고, 그렇게 우리가 출동하게 된 거야. 아이의 시체를 평지로 내리는데 거의 1시간이 넘게 걸렸어. 우리는 모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을 믿을 수가 없었지. 만약 한 달 동안이나 그 바위산에 죽은 채로 있었다면 분명 시체는 많이 부패한 상태였겠지.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죽은 지 고작 하루나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 모든 정황이 믿을 수 없는 일투성이었지.
그게 바로 내가 겪은 가장 기묘한 실종 사건이야. 나중에 검식관이 아이의 사인을 밝혀냈어. 바로 추위에 대한 노출 때문이었지. 그 아이는 바위산에서 얼어 죽은 것이었어. 기온이 극도로 낮아지는 새벽녘에 우리가 발견하기 바로 이틀 전, 딱 그 전에 말이야. 용의자를 추려낼 수도 없었어. 단서도 근거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일은 지금까지도 영문을 알 수 없는 미결 사건으로 남아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다른 얘기를 해볼까? 내가 처음 수습생으로 일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내가 신참일 때 내 담당 교관이 나를 데리고 답사를 나온 일이 있어. 실종자들이 자주 발견되는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지. 그건 유명한 트레킹 코스 근처에 있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저지대였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내려가는 코스를 선호하게 되거든. 왜냐하면 그쪽이 걷기 편하니까. 우리는 그 지역을 향해 걸어갔어. 본부에서 몇 마일 정도 떨어진 장소였고 1시간 정도 걸려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지. 우리는 그 지역을 돌면서 실종자들이 발견된 장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했어. 그런데 그때 저 멀리에서 무언가가 내 눈에 포착되었지. 직선으로 이루어진 어떤 구조물이었어. 그 인근은 주에서 보호하고 있는 구역이라 상업적인 건물이나 주거 목적의 건물을 절대로 지을 수가 없었거든. 하지만 내가 보았던 건 분명 직선으로 이루어진 무언가의 형태였어.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 무엇도 그런 직선 모양을 가질 수는 없었지. 나는 내 교관에게 내가 본 것을 말했어.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 교관은 그저 뒤로 물러난 채 나에게 그걸 한번 자세히 탐사해보라고 했어. 그래서 난 조심스럽게 그것에 20피트가량 가까이 접근했지. 그리고 난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그건 바로 계단이었거든. 숲 한가운데 난데없이 놓여있는 계단 말이야.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 계단이 이상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카펫이 깔린 10칸짜리 그저 평범한 계단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숲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문제였지. 계단의 양옆을 관찰해보니 그건 나무로 만들어진 게 분명해 보였어. 마치 비디오 게임 같은 광경이었지. 컴퓨터가 어떤 집을 로딩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 계단만 덜렁 내놓은 것 같은 그런 광경이었어. 나는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이 상황을 논리로 이해해보려고 했지. 그때 내 교관이 내 옆으로 다가왔어.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태도로 계단을 바라보았지. 마치 그게 세상에서 제일 정상적인 계단이라도 되는 양 말이야. 내가 본 가장 큰 계단은
밀레니엄 기념관에서 가져온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어. 높이는 20피트가량 되어 보였고 너비도 10피트는 좋게 될 것 같았지. 나는 사람들에게 그 계단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어. 하지만 모두가 내 교관과 같은 대답을 돌려줄 뿐이었지. 그건 그냥 정상적인 현상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별일 아니다. 하지만 절대로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안 된다. 내가 경력이 좀 쌓이고 내가 맡은 견습생들이 그 계단에 대해 내게 물어오는 그런 일들이 생겼지.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내가 들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 그거 외엔 딱히 뭐라고 해줄 말도 없었기 때문이지. 언젠가 나는 내가 그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조금 더 나은 대답을 해줄 날이 오길 기대하고 있어.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 그럴 기미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너무 늦었다. 오늘은 이만 줄일게. 다음에 다시 얘기를 풀어놓으러 올게. 내 이야기를 읽어줘서 고마워.